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독서 수업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할 부분은요, 페이지 76페이지 창의적 읽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에 앞서 창의적 읽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창의적 읽기는 간단해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 혹은 글에는 없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보는 읽기 방법을 창의적 읽기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죠?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창의적 읽기란 무엇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글에는 글쓴이나 독자, 개인에 관한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뭐가 제시되어 있다? 해결 방안. 즉, 글에는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듯 글을 읽으며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며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독서 방법이 바로 창의적 읽기이다. 자, 창의적 읽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맨 첫 번째 뭐라 했다? 그렇죠. 문제 상황을. 글에서 담겨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 즉 대안. 글에는 없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탐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읽기. 이것이 바로 창의적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봐볼까요? 자, 이렇게 적어야겠죠. 이 부분을 밑줄 긋고 이 부분은 창의적 읽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창의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자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 창의적 읽기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또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심이나 해결 방안을 단순히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구성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 봐보세요. 자, 이 두 가지가 창의적 읽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읽기, 즉 창의적 읽기가 뭐라 했어요? 글에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 창의적 읽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독자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 또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심이나 해결 방안을 단순히 수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겠어? 창의적 읽기가 뭐라 했어요? 새로운 해결 방안, 즉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글쓴이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새로운 해결책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단순히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구성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 이게 창의적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창의적 읽기란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그 글에 대해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읽는 것이 창의적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자, 글이 하나 있네요. 우리는 오늘 이 글을 공부할 거예요. 자, 글의 제목 한번 봐봅시다.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자, 작가는 편혜문 씨입니다. 아동 문학가이면서 놀이터 디자이너라고 하네요. 자, 이 글은요, 갈래는 논설문입니다. 즉 설득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논설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자, 오늘은 이 글에서 서론부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를 공부하면서 자, 어떤 읽기를 공부한다 했었죠? 그렇죠. 창의적 읽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의적 읽기가 방금에도 말했다. 뭐라고 했죠? 그렇죠. 글에 있어서 문제사항을 찾고 그 문제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대안을 찾으면서 읽는 것을 창의적 읽기라고 했었죠. 그럼 이 글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읽을 수 있냐? 간단하죠. 제목만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왠지 문제상황이 이걸 것 같아요. 놀이터가 있긴 한데 너무 도전할 것도 없고 애들이 놀기에 너무나 따분하다. 자, 이게 문제 상황이라면 자, 창의적 읽기는 어떻게 읽어야 돼?
이런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를 어떻게 고쳐야 될 거에 대한 대안과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읽는 것이 창의적 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놀이터가 너무나 도전할 것이 없다. 따분하다. 자,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대안, 즉 자신만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어보자는 거죠. 이게 창의적 읽기라는 겁니다. 자, 놀이터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읽는 것이 창의적 독해, 즉 창의적 읽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바로 서론이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놀이터에서 생기는 아이들의 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하나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이고, 뭐 어느 정도일까요? 회복 가능한 수준.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많이 뛰어놀았죠. 놀이터에서 뛰놀다 보면은 뭐 약간 피부가 까지기도 하고 약간 좀 쓸리기도 하고 이런 가벼운 부상이 아마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이겠죠. 자, 한번 봐볼게요. 또 하나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이다. 자, 여기서 회복이 어려운 수준은 뭐겠어요? 뭐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목이 졸린다거나 팔이 부러진다거나 이러한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이러한 굉장히 심한 부상을 말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은 아이들이 놀다가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나거나 뛰어다니거나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정도의 경미한 부상, 즉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은 이 정도라는 거죠. 무릎이 까진다거나 뭐 작은 상처. 하지만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우리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즉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가벼운 부상,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가 가볍게 다치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이런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야, 이거 놀이터 위험해, 고쳐, 절대 못해, 막 이렇게 막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는 약간 안전에 대해서 너무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쓴이는 이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그냥 좀 이해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부상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분 쿨하시네요. 놀이터에서 이 편혜문 씨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작은 부상은 그냥 괜찮다. 놀다가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자, 첫 번째 문단에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바로 이런 내용이겠죠. 적어주세요.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부상의 두 가지 유형이라는 겁니다. 자, 뭐가 있다 했죠? 첫 번째,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 근데 여기서 글쓴이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 정도는 좀 이해해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단 이겁니다. 적어주세요.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부상의 두 가지 유형. 하나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 하나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부상, 혹은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물에 목이 걸린다거나 난간이 허술해서 떨어진 거나 하는 것은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부상에 속한다. 맞죠? 이런 부상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자, 글쓴이가 앞에서 이랬잖아요. 좀 작은 상처, 뭐 작은 상처나 좀 까지는 거, 이거는 좀 봐주자. 하지만 어쩐다는 거죠? 이보다 심각한 뭐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목이 걸린다거나 아이가 떨어져서 낙상하는 사고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글쓴이는 안전의 중요성을 그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안전해야 된다. 놀이터는 안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적당한 상처는 그러려니 하고, 하지만 큰 부상은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하지만 만약 이런 커다란 부상이 발생했다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놀이터의 설계,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놀이터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대부분 놀이터에서 위험 요소가 걸러져 있다. 우리나라 놀이터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하네요. 그죠?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적어주세요. 두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위험 요소가 제거되어 안전한 우리나라 놀이터. 자, 일단 우리나라 놀이터의 장점 하나 나왔네요. 안전하기는 오지게 안전하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서론입니다. 자, 한 일본의 건축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책에서 놀이기구가 기능적 놀이 단계, 기술적 놀이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의 순서로 발전해 간다고 밝혔다. 자, 세 가지의 놀이 단계가 나오네요. 첫 번째 그렇죠. 기능적 놀이 단계, 기술적 놀이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 이 밑에서는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봐봅시다. 기능적 놀이 단계란 놀이기구에 갖춰진 놀이의 기능을 아이들이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자, 그럼 한번 밑줄 그어 쓰시고요. 첫 번째 놀이 단계입니다. 기능적 놀이 단계네요. 자, 하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이들이 놀이기구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놀이하는 단계.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놀이기구에 갖춰진 놀이의 기능을 아이들이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것. 자, 기능적 놀이 단계는 바로 이걸 더 말하는 겁니다. 적어주세요. 아이들이 놀이기구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놀이하는 단계. 자, 뭐겠어요? 미끄럼틀은 미끄럼틀 용도로만 쓰고, 시소는 시소 용도로만 쓰고, 그네는 그네 용도로만 쓰는 거. 이 정도를 아마 기능적 놀이 단계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기술적 놀이 단계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노는 곳으로 놀이기구를 활용하는 기술이 향상되는 자체가 놀이인 단계를 말한다. 자, 기술적 놀이 단계는 약간 기능적 놀이 단계보다 발전한 단계로요. 기존에 있는 놀이기구를 기존의 방식에서 좀 더 응용해서 조금 더 고난이도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노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일단 밑줄을 긋고 적어주세요.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응용하여 수준 높은 놀이를 하는 단계, 이게 기술적 놀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네를 좀 더 훨씬 더 높게 탄다거나, 또는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조금 더 기존의 놀이기구보다 약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 놀이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놀이 단계란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자, 사회적 놀이기구 나왔네. 놀이 단계.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는 단계. 자, 밑줄 긋고 적어주세요.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놀이를 하는 단계. 뭐 적당히 놀이기구를 사용해서 뭐 이걸로 뭐 미끄럼틀로 뭐 성 쌓기 놀이를 한다거나, 뭐 미끄럼틀로 공성전을 한다거나. 전 초딩 때 좀 많이 그러고 놀았는데, 미끄럼틀을 막 성으로 하고 올라오는 애들 막 막아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재밌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기능적 놀이 단계에서 사회적 놀이 단계로 나아가며 놀이터에서 재미를 느끼고 즐겁게 도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서론이거든요. 우리 본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조금 예상을 해보자. 자, 그럼 현재 내가 문제를 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놀이터는요, 이 기능적, 기술적, 사회적 놀이 단계 중에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기술적? 기능적? 자, 맞춰보세요. 자, 예를 들어보자. 자, 놀이터에 미끄럼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미끄럼틀을 타. 근데 미끄럼틀을 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기능적 놀이 단계에서 기술적 놀이 단계로 전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른들이 뭐라 해요? 어허, 이놈아,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면 그러다 다쳐. 땡! 당장 제대로 타!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미끄럼틀 가지고 성놀이 공성전 한다 하면서 막 올라오는 애들 밀고 막으면은 당연히 또 어른들이 못하게
나갔겠죠. 즉 우리나라의 놀이터는요, 단순히 기능적 놀이 단계만을 추구하는 놀이터라는 겁니다. 글쓴이는 이를 비판하고 또 이런 문제 상황을 지금 해결하려고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능적 놀이 단계에 지금 멈춰있는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면서 읽는 걸 창의적 읽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끄럼틀을 미끄럼틀 용어로만 쓰고 그네를 그네 용어로만 쓰고 시소를 시소 용어로만 쓰면 금방 질려요. 우리 강아지도 장난감을 장난감 지 방식대로 장난감용으로 갖고 놀다 보면은 재미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장난감을 주면은 처음에는 막 던져주고 제대로 갖고 놀다가 금방 질려. 기능적 놀이 단계. 그래가지고 금방 질리니까 기술적 놀이 단계로 전환해가지고 그걸 다 씹고 물어 뜯어버리죠. 그래서 산지 하루 만에 다 박살이 나고 아무튼 이런 거. 아이들은 기능적 놀이 단계는 진료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놀이터는 자꾸 이 기능적 놀이 단계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기 문단을 요약해 봅시다. 뭐겠어요? 적어주세요. 놀이기구의 발전 단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에서 기능적에서 기술적으로, 기술적에서 사회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서론하고 또 적어주세요. 서론 중심 내용은 여기다 올릴게요. 자, 적어주세요. 서론. 놀이터의 안전 문제와 놀이기구 발전의 3단계. 자, 놀이터의 안전 문제 뭐가 있었죠? 그렇죠.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 그 다음에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 이런 부상 유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는 뭐가 되어 있다? 놀이터 안전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놀이기구 발전의 3단계는 지금 이 3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일단 다른 국어과 선생님들께서 서론까지만 하라고 해서 서론까지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또 활동지를 올려놨어요. 활동지를 올려놨는데 오늘은 그 활동지를 활동 댓글로 달지 말고 그 활동지를 작성해서 과제 제출방에다 올려주세요. 언제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꼭 올려주세요. 혹시 못 올릴 것 같은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상황이 이래서 못 올려요. 이렇게 꼭 말을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